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4주년입니다. 그래서 방금 전 특별연설을 마쳤는데요. K방역, 우리 위대한 국민의 연대와 협력의 힘 관련한 말씀과 11월 집단면역, 그리고 백신 주권 확보, 경제 반등을 목표로 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회복하고 코로나 격차와 불평등 해소, 그리고 고용 안전망을 더 튼튼하게 하시겠다. 돌봄 부담과 격차 해소를 예정 중이고 주거 안정을 위해선 부동산 투기 차단 및 부패 청산, 실수요자 보호 및 주택 공급 확보, 여기에 매진하겠다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게다가 5월 말 예정 중인 한미 정상회담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예정 중인데요. 남은 1년 무사히 마치시고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을 수 있도록 저 또한 끝까지 열심히 목소리 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36%, 민주당 지지율은 30.2%로 동반 상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집권 4년 차에 이런 지지율을 보인다는 것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요. 이런 와중에 역시 안철수 씨는 또 비난만 퍼부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민주당 탈당하고 4년간 실패한 정책 폐기하라, 이런 얘기를 한 건데요. 실패와 오류에 대해 국민께 솔직히 사과하고 그동안 성찰한 결과물을 제시해달라고 주장했는데 안철수 씨야말로 여태까지의 본인의 실패와 오류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점들에 대해선 사과할 생각은 없습니까? 10년째 대통령 지망생으로만 남아있는데 도대체 본인이 보여준 게 뭐가 있습니까? 대통령 지망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국민들 피로감만 높이는 게 본인이면서 누가 누구한테 저런 얘기를 하는지 도무지 납득이 안 가고요. 이러니까 네티즌들은 맹 비판을 퍼붓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오로지 문재인 대통령 열등감에 갇혀 사는 것 같다. 누가 안철수를 이렇게 만들었냐? 이런 목소리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 조선일보 최경훈 기자는 단독 윤석열 소주성 최대 피해자는 자영업자. 이게 단독의 가치가 있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이런 걸 단독이라고 보도할 시간에 정경진 교수 관련해서 보도할 생각은 눈꼽만큼도 안 한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윤석열은 그 어떠한 사죄도 한 적이 없습니다. 최성희의 거짓말 열심히 쫓아가더니 그 사람에 대해서도 어떠한 팩트체크도 이어지고 있지 않죠. 게다가 데일리한 단독은 윤석열 서울대 법대 충암고 검사 출신 안 쓴다, 이런 게 나오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대권 행보를 뒷받침할 조직에 서울대 법대 충암고 검사 출신을 쓰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평소 철저한 공사구분 원칙을 조직 구성에도 반영한다고 보도하고 있는데 다른 걸 다 떠나서 윤석열이 공사구분이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인 거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윤석열 장모에 대해서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그리고 부인 김건희에 대해선 또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이런 사람이 공사구분이요? 퍼블릭 마인드에 대해서 이해찬 전 대표님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아신다면 이런 얘기는 쉽게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을 두고 공정, 상식, 정의 타령을 하고 있는 게 정말 기가 차서 뭐라 말이 안 나오죠. 이에 네티즌들도 공사구분이 확실한 분이 장모 거는 그냥 넘기는구나, 이런 사람을 무슨 거대한 대권 잠룡인 것처럼 띄워주고 아무 성과도 없는데 포장해서 띄우는 거 보니 수상하다. 임기 말 지지율 40% 정도 되는 문재인 대통령 기사는 묻어두고 레임덕 없는 대통령 최초로 나올까봐 저런 식으로 정부 망하라고 고사 지내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죠. 실제로 윤석열을 띄우면서 어떻게 언론이 보도했습니까? 무슨 조국 효과다, 추미애 효과다, 이런 식으로 언론에서 보도하면서 계속해서 윤석열을 띄우지 않았습니까? 최근 민주당의 모습에 대해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직접 입장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 핵심만 가져와 봤습니다. 한마디로 개혁이냐 민생이냐 양자택일 논리는 기득권 세력이 주입한 개혁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거죠. 개혁 없는 민생은 없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지금 검찰 언론개혁 대신에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 이런 말은 민생과 개혁을 나눠서 국민과 개혁 집권 세력을 이간시키는 거죠. 종국적으로는 개혁의 힘을 빼려는 반관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핵심을 짚은 거죠. 개혁이 민생이고 민생이 개혁 아닙니까? 이건 따로따로 선택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고요. 민생이란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수단으로서 개혁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라는 거고요. 지금 개혁을 하지 말자는 건 민생을 포기하자는 말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개혁을 외면하면 온전한 민생도 없다는 거고요. 그리고 민주당은 개혁을 위해 실천적으로 행동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러라고 뽑아준 거 아니겠습니까, 시민들이? 그런데 개혁을 포기하고 민생을 중도화 전략 정도로 생각한다면 착각이라는 거죠. 우리의 민생을 짓누르는 건 사회 곳곳에 자리 잡은 반칙과 특권입니다. 특히 극소수에게 집중된 부동산 불로소득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이거야말로 불공정하고 부조리한 사회 구조라는 거죠. 소수 기득권자들을 제외하곤
대다수 우리 국민들은 이런 부조리의 피해자고 삶과 미래가 담보 잡혀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불평등의 굴레를 하나씩 혁파하는 과정이 민주개혁 진영이 추구하는 개혁이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득권을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시끄럽겠죠. 근데 시끄럽다고 가만히 있고 개혁을 안 한다고요? 그건 진정한 개혁이 아니라는 거죠. 저들이 순순히 본인이 가진 걸 내놓을 사람이 도대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 개혁을 추진하려는 개인 혹은 세력을 어떻게든 짓밟으려고 하겠죠. 무수히 많은 과거의 역사 속에서 우리들이 보고 배우고 느낀 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근데 같은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하려는 겁니까? 기득권 세력들이 본인을 인정해준다고 그게 정치를 잘하는 걸까요? 과연? 촛불 광장을 가득 메운 시민들의 염원이 뭐였습니까? 반칙과 특권을 없애고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자는 우리 민심 아니었습니까? 부동산 불로소득뿐만 아니라 그걸 뒷받침하는 언론, 권력기관, 부패한 정치 세력, 이 특권 일체를 개혁해달라고 우리 촛불 정부가 생겨난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에 180석을 보내준 것도 그런 사회를 만들어달라는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이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 부동산 투기 세력이 누려온 금융특혜와 경제특권을 외면한다면 영원히 부동산 불로소득은 물론이고 경제정의는 바로 잡을 수 없을 겁니다. 종부세는 전체 국민의 1% 내외가 부담하는데도 야당은 세금 폭탄, 언론은 왜곡 보도를 일삼아왔고요. 땀은 천대받고 땅은 귀하게 대접받는 세계 최악의 부동산 공화국이 됐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개인 소유 토지 자산의 진위계수 역시 역대 최고치의 불평등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고, 이건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대통령의 의지만으로도 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이런 편중이 국가의 정상적 기능마저 균형을 잃게 만든다는 거고, 결국 안전에 투자돼야 할 돈마저 땅에 투기가 된 결과 대한민국은 산업재해의 1위에 오명까지 갖게 된 거 아닐까라는 의문도 이렇게 남기고 있습니다. 아파트 한 평보다 못한 청년의 몹쓸값을 이대로 둔 채 도대체 민주당은 어떤 개혁, 어떤 민생을 원하냐는 거고요. 최근에도 또 안타까운 죽음이 있지 않았습니까? 결국 이런 개혁을 위해선 특권을 옹호하는 검찰과 언론이 바로 서야 민생의 전진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고, 이런 상황에 보수 언론과 보수 야당의 간교한 정치적 주문을 쇄신이라 착각하고 개혁의 고삐를 늦추면 개혁 세력의 미래는 암울할 뿐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항 없는 개혁은 개혁이 아니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항을 두려워하거나 개혁을 두려워할 이유도 없다는 겁니다. 저항은 일시적으로 개혁을 이기는 것처럼 보여도 영원히 이길 수는 없다는 거고요. 그것이 우리 역사가 증명해준 교훈입니다. 민생을 생각한다면 개혁을 멈추지 말라는 거고요. 저도 여기에 격하게 공감합니다. 이런 두려움과 공포를 극복하는 담대한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고, 촛불 시민들에게 강력한 개혁 진군을 위한 연대와 희망의 손을 내밀어야 할 시점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1800만 시민들의 촛불을 향한 염원, 그 간절함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조국 정경심 관련 국민청원이 이제 거의 10만에 다가온 것 같습니다. 약 10일밖에 안 남았는데요. 하루에 10,000명씩 돌파해야 마감일 전에 20만을 돌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위에도 널리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